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형충해합 16강 진행을 할게요. 지난 시간에 진술충미, 진술충, 충미충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제 이론이나 원리를 들었는데 실전 사주에서 어떻게 해석에 적용을 해야 됩니까? 이제 이런 질문들이 나올 수 있어서 제가 오늘 샘플들을 좀 많이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주에 진토, 술토, 축토, 미토가 있다. 뭐 그러한 사주들이 원국 내에서 충미충이나 진술충을 하든가, 아니면은 필연적으로 누구나 다 대운이나 세운에서 진술충미운을 만나기 마련인데, 이제 명리를 조금 공부를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뭐 인묘라는 게 있어서 뭐 무슨 특정 기능이 싹 들어가가지고 못 쓰게 된다던데, 뭐 남편이 죽을 수도 있고 뭐 자식이 안 될 수도 있다는데, 이런 식으로 좀 공포스러워, 무서워하시는 그런 개념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되게 다양한 사례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게 꼭 럭비공 튀듯이 상황들이 벌어지니까, 이게 이제 실전에서 어떻게 벌어지는가를 보면서 좀 감을 좀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진술충미라는 사고지, 4개의 토 에너지는요, 무언가의 에너지를 저장해 놓는 저장 창고의 역할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저장 창고라는 에너지에 일부 부정성이 강요가 되면은 해당 에너지를 못 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이 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적금을 들죠, 적금. 적금을 들면 평상시에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씩 매달 돈을 적금에 넣죠. 그리고 뭐 기한이 돼서 뭐 3년 후, 5년 후, 뭐 6년 후에 목돈을 받아서 꺼낼 수 있죠. 일종의 그게 저장, 보관해 놨다가 그거를 꺼내 쓰는 것들, 이것도 일종의 진술충미의 작용의 사례예요. 근데 우리가 적금 들었으니 돈을 못 쓴다라고 해석하는 거는 과장된 거잖아요. 오히려 적금을 들었으니 몇 년만 참으면 큰 돈을 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맞겠죠. 그러면 사주에 어떤 에너지를 모아놓는 창고가 있으면 그 창고가 다 쌓이고 어떤 특별한 기전들이 일어나게 되면은 내가 거기에 저장된 에너지를 먹을 수가 있겠구나. 겨울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은 김치를 담궈가지고 항아리, 요즘에는 뭐 김치냉장고가 있지만 예전에는 주로 김치를 담가가지고 항아리에 땅에다 묻었죠. 땅에다가 김장떡을 묻어놔요. 그리고 보통은 바로 먹는 사람보다는 뭐 한두 달 정도 숙성을 시키면은 아주 아삭한 김치의 참맛이,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신김치보다는 저는 새김치를 좋아해서 저는 봄동 주세요 막 이랬는데, 아무튼 김치를 좀 익혀서 먹잖아요. 맛을 숙성시켜서. 그런 것처럼 김치 저장고가 있으면 김치를 못 먹나요가 아니라 좀 기다리면 김치를 많이 먹을 수 있다 같은 거죠. 그래서 대사주에 어떤 특별한 에너지를 저장하는 기능이 있구나. 그러면 저장했다가 모아서 빼서 썼다가 또 저장했다가 모아서 빼서 쓸 수 있겠구나. 돼지저금통을 우리 집에 갖다 놓으면 굴러다니는 동전들을 눈에 보이는 쪽쪽 돼지저금통에 넣었어요. 일시적으로는 집안에 굴러다니던 동전이 안 보여요. 하지만 몇 년 지나서 돼지저금통이 뚱뚱해졌길래 배를 갈랐더니 거기서 목돈이 나왔어요. 이게 돼지저금통은 뭐죠? 동전을 저장하는 돈을, 푼돈들을 저장을 하죠. 일시적으로는 푼돈이나 잔돈이 없어지는 현상이 나타나지만 한데 모여서 큰 에너지. 물 먹는 하마, 옷장 안에다가 습기 막으라고 넣어놓죠. 처음에 물 먹는 하마 넣어놓으면은 시간이 지나면 습기를 걔가 흡수를 해. 그리고 나중에 그 안에서 물이 잔뜩 나오죠. 뭐 그런 것처럼 사주에 물 먹는 하마가 들어있어. 뭐 이런 식으로 봐야죠. 이 케이스를 한번 보도록 하죠. 여자분 사주신데 임수일주가 여자분이세요. 참고로 연예인이십니다. 준 연예인 정도 되는데요. 메가 히트 친 유튜버세요. 메가 히트를 친 유튜버시고 명품을 소개하는 유튜버인데, 이제 정충년생이니까 지금 20대 후반 아주 예쁜 나이죠. 이분이 그 젊은 남녀들을 이렇게 소개팅을 시켜주는 넷플릭스에서 하는
국제적인 방송이잖아. 그게 솔로 뭐였네? 솔로 천국? 아, 솔로 지옥. 네, 솔로 지옥이라는 게 예쁜 꽃 이름을 가지고 계신 닉네임을 쓰시는 분인데 프리지아인가 아마 그러실 거예요. 거기에 명품을 소개하는 유튜버인데 프리지아라는 닉네임을 쓰고 그 솔로 지옥이라고 하는 넷플릭스 프로그램에 나와서 거기서 단연 주목을 받았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인 스타가 되면서 인터넷 팔로워나 유튜브의 구독자가 그냥 폭발을 했는데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명품 감별단 대한민국의 남잘 되는 꼴을 잘 못 보는 달탈터는 뭐 있는데 하여튼 그 네티즌 수사대 뭐 이런 뭐라 그러더라 그 네티즌 수사대 탈탈 털죠. 프리지아가 소개한 명품이 다 가짜다 해가지고는 다 가짜다. 걔가 허영병이 있어가지고 돈도 없으면서 그 가짜를 갖고 와서 나 진짜 명품백 찼어요 예쁘죠 했다 해가지고는 이게 망신 대망신이 벌어지면서 이제 채널을 폐쇄하고 잠적을 했습니다. 잠수 타는 것도 인묘작용의 일부이기는 해요. 사실 잠수 타는 것도. 잠수를 자진해서 타는 사람도 있고 잠수를 타고 싶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잠수를 타야 되는 사람들도 있죠. 보통 자진해서 잠수를 탄다는 거는 마치 예전에 서태지가 막 한참 뜨고 있을 때 저희가 새로운 음악을 연구하기 위해서 잠시 연예계 은퇴를 하겠습니다. 해서 잠수를 탔다가 2, 3년 후에 새로운 앨범을 가지고 다시 복귀를 하는 이런 거는 드러나는 활동을 하다가 잠수 타서 굶주리고 새로운 일을 모색하다가 드러나지 않게 다시 또 튀어나와가지고 또 새로운 활동을 우르르 하는 형태들. 이건 이제 자기가 운을 능동적으로 잘 쓰는 거고 싫어요. 저는 계속 천간 활동을 할 거예요. 난 천간 활동을 할 거야 하는데 이게 일정 수치 이상 넘어가면 이게 자칫하면 강제로 끌어당겨지는 형태가 나타날 수 있다. 만약에 이런 사주가 있다고 쳐봐요. 이게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이 사주 제가 그 프리지아 씨를 직접 사주를 본 게 아니라 프리지아 씨하고 사주가 똑같은 분을 그 사건 이후에 한 2, 3주 후에 한번 상담을 한 적이 있는데 공교롭게도 사주가 똑같은 거야. 그래서 이 사주 어디서 많이 봤는데 푸 했더니 여자분이 프리지아요. 저도 걔 잘 알아요. 그래서 걔하고 저하고 사주가 똑같더라고요. 근데 걔하고 저하고 같은 소속사에 있어요. 생일이 같은 여자죠. 저하고 사주 상담을 했던 분도 준 연예인이에요. 그분도 유튜브를 준비하고 있는 준 연예인인데 둘의 차이는 저랑 상담하신 분은 안 떴고 프리지아는 떴어. 좀 과도하게.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 사주는 지금 내 사회궁이 나를 언제든지 인묘시킬 수 있는 운이잖아요. 이게 진토라는 애가 임수와 신금을 들어가게 할 수도 있다라는 모습이죠. 자, 이 사주의 천간적 활동은 식신생재로 이게 식신격이잖아요. 편관 식신격이죠. 잡기 편관격에 식신을 투출시켰으니까 재주부려 유명해지는 사회를 사는 사주란 뜻이야. 재주부려 유명해지고 싶어요. 편관적 기반에서 내 재주를 뽐내고 싶어요. 내 간목의 재주니까 뭔가 새로운 재주, 남들이 안 해본 재주를 드러내고 뽐내고 싶어요. 어떤 기반에서? 편관적 기반에서. 재주를 잘 부리면 유명해지는 기반적 환경에서. 소속사가 좀 필요하겠죠? 이게 식신격에 편관 쓰는 사주하고 편관격에 식신 쓰는 사주하고 뭐 한 70%는 비슷하고 30%는 좀 다른데 지지는 기반, 천간은 어떤 행동을 하는가. 그래서 제가 천간 지지의 관계를 가끔 강의할 때 화장실에서 밥 먹다. 이런 식으로 제가 표현을 하죠. 이해하기 쉬우라고. 이상한 말을 해. 어떻게 화장실에서 밥을 먹어? 고등학교 때 화장실에서 담배도 피고 뭐 밥도 먹고 안 했나? 난 안 했는데. 그렇죠. 자, 무슨 행동을 했는가? 밥 먹는 행동을. 어디서 했는가? 화장실에서. 밥 먹는 곳에서 밥 먹는 행동을 했다. 그럼 이게 갑인일 거고. 잠자는 곳에서 뭐 공부하는 곳에서 밥을 먹었다. 그러면 인성식신일 거고. 뭐 이런 형태죠. 지지 편관적 지지는 기반, 편관적 기반에서 식신적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재주와 능력을 뽐내다, 뭐 베풀고 나누고 기르고 키우고 하다, 내 전문성을 드러내다, 나를 나로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사회궁의 식신으로서 표현하다.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줬어요, 무식상. 나의 모습을 좀 꾸미고 이렇게 화장 좀 해가지고 보여줬어요, 식신으로 보여준 거예요. 식신은 내가 좋은 걸로 꾸민 거고 상관은 남들이 좋아하는 걸로 꾸민 거야. 뭐 이런 느낌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나를 식신의 모습으로 드러냈어. 평관적 환경에서. 제주부림은 유명해지는 환경인데 조심해야 될 점은 과도해지면 확 들어갈 수 있다. 이제 과도한 상황이 벌어지면 들어갈 수가 있다. 이제 이런 느낌이라 동일한 사주였어요. 그 두 분이. 근데 물론 프리지아 씨는 제가 이 시주를 몰라요. 근데 저하고 사주를 보신 분은 이분이었고 이분도 연예인을 준비를 하고 있고 유튜브를 준비를 하고 있고 자신의 재주와 능력을 이렇게 뽐내서 돈을 버는 준연예인 같은 여성분. 신기하죠? 똑같은 사주가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방송 연예가에서도요. 배우들끼리 생일 같은 사람들 많아요. 배우들끼리도. 생일 같은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어떤 사주가 어느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일하는 경우들을 종종 경향성을 좀 볼 수가 있죠.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죠. 뭐 이 사주가 다 연예인은 아닐 거야. 밝고 화려한 사회를 살고 있는 거잖아요. 이 어떤 명예와 이런 걸 좀 중요시 여기고 나의 재주와 끼를 평관 사회에 발현하고 싶어 하는 뭐 그런 느낌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너무 과도하게 뜨면 인묘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너무 과도하게 뜨면 인묘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자, 인묘라는 거는 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인묘는 뭐 원치 않게 끌려 들어가다라고도 될 수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그거에 빠져들다. 뭔가에 빠져들다. 뭐 이런 식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식신적 활동에 빠져들다. 또 될 수 있잖아. 나를 좀 간목으로 포장을 해서 나의 재주와 표현과 노래와 뭐 끼와 나의 매력을 발산하여 사람들한테 드러내서 보이고 나의 식신을 지금 드러내서 보이는 행동을 통해서 돈을 벌잖아요, 지금. 나의 식신이 재성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끼를 부리고 매력을 발산하면 돈이 된다. 그리고 돈을 합으로 가지고 들어온다. 이것이 관적 사회에서 나의 끼와 재주를 어디서 부리고 있어요? 돈도 어디서 벌고 있고? 관들 사이에서 뭐 남자들한테 매력을 어필하여도 될 수 있고 또 조직에서도 될 수 있고 그런 느낌이라고 좀 볼 수 있죠. 예쁜 여자분들이 나오는 유튜브 방송의 구독자의 98%는 대부분 남자들이 이제 그렇죠. 남자분들이 뭐 이런 느낌. 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일부 그럴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조금 조심해야겠다. 차라리 이런 사주는 적당히 나를 드러냈다가 또 이렇게 딱 좀 잠적을 좀 했다가 자기가 스스로 또 적당한 시점이 되면 또 나를 드러냈다가 이런 식으로 표현해주면 좋겠죠. 원래 지지에 일간에 인묘지가 있으면 겸손해야 될 구간이란 뜻이에요. 그게 지지에 인묘지가 있으면 겸손하게. 인묘의 반대가 관대거든요. 관대를 이렇게 나대다 이렇게 뭐 표현을 하잖아요. 여기서 내가 나와 말이야 뭐 이런 식으로 여기서는 내가 관대할 거야의 반대가 여기서는 나 조용히 인묘할 거야 뭐 이런 느낌 같은 거죠. 인묘할 거야 같은 건데 이 사주는 재주를 부려서 돈을 버는 사회에서 빠져들어 좋아하는데 가끔씩은 인묘니까 좀 겸손하게 일을 해야 되는데 제 백이 3천만 원짜리 백입니다. 여러분 이 반지 알아요? 저희 집이 서울에서 수십억 하는 한강이더니 뭐 이런 무슨 아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칫해서 이게 100만 원 티가 만들어진 건데 원래요 감정은 두 가지가 함께 발동을 해요. 부러워하고 좋아하는 감정. 부러워하는 감정은 반드시 시기 질투의 감정을 같이 달고 나타납니다. 부러움이 커질수록 시기 질투도 같이 커지죠. 근데 두 개의 기운이 함께 성장을 했는데 만약에 거기서 이 부러움이 깨져버리게 되면 시기 질투만 남죠. 그래서 엄청 열광을 했는데 그 사람이 무슨 엄한 짓을 하고 실망스러운 일을 하게 되면 갑자기 사생팬이 돼가지고는 사생팬은 좋아했기 때문에 생긴 거야. 관심 없으면 사생팬 같은 거 안 돼. 그래서 이런 경우가 나의 식신을 자랑을 했다. 인묘될 수가 있다. 이런 활동은 어떻게 해야 된다? 겸손하게 해야 한다. 지지의 사회궁이 인묘지면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하게. 반대는 내가 최고입니다. 이런 거 가끔씩 아니요 저분이 잘하십니다.
이렇게 가는 게 이제 생활의 지혜다 정도로 볼 수가 있죠. 이게 진토라는 관이 인묘진에 연결이 되는데 진토는 기본적으로 인묘진이야, 인묘진. 그러니까 이게 식신이 변해서 관이 덮여진 거예요. 인묘에다가 토를 코팅시킨 거야. 이제주 저제주에다가 명예를 덧씌운 거야. 그러면 제주불이어서 유명해지는 관 위에서 제주를 부린 거죠. 근데 그런 상경에서 임수는 겸손하게 제주를 부려야 한다. 너무 많이 뜨거나. 그래서 이런 사주들이 불법, 탈법, 위법 이런 거 하면은 임묘되기 딱 좋다. 강제로, 타의로. 조심해야 한다. 이제 이런 측면으로 봐야 되는 거죠. 이제 제가 프리지아 씨를 직접 본 건 아니고 프리지아랑 사주가 같은 연예계통 유튜버분의 사주를 보았다. 그래서 제가 그분이 혹시 저도 잡혀가나요? 라고 얘기를 하길래 안 뜨면 안 잡혀가거든요. 안 뜨면 장수 탈 일 없어요. 그냥 적당히 활동하시고 나를 다 보여 드러내지 말고 넷플릭스 같은 데 나오지 마시고 적당히 활동하시면 괜찮습니다. 겸손하게 활동하십시오. 임묘운이라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될 사람이 별로 없어요. 자, 네이버에 내 이름을 쳤더니 네이버에 내 얼굴이 탁 나오더라. 그런 분들은 임묘운에 좀 조심하세요. 그런 분들은. 근데 네이버에 내 이름을 쳤는데 내 얼굴과 사진이 안 나오더라. 그런 분들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그래서 천간적 활동에 있어서 좀 조심히 해야 된다 같은 거예요. 임묘운에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마치 유럽에서 유대인 박해가 심하던 시절에 유대인이 나 돈 벌었다 하고 에헴 같은 거. 테러 당하기 딱 좋고 히틀러 같은 사람 만나면은 가스실 끌려가기 딱 좋죠. 마치 한국인이 일본에 가서 성공을 하려면 요즘엔 뭐 별 상관없겠지만 옛날에 뭐 조센진이 해가지고 좀 갈등이 좀 있었을 텐데 약간 이등 시민처럼 같이 봤을 텐데 그런 곳에서 한국인이 뜨려면은 겸손해야 되죠. 조심히 주변 환경 눈치 좀 봐가면서 주변 좀 신경 써가면서 그런 활동을 하면 괜찮다 같은 느낌입니다. 이 사주하고 요 두 옆에 있는 사주 모습이 거의 비슷하게 생겼죠. 제가 임묘운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두 개의 사주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갑인, 정축, 기묘일주. 여기도 갑인년, 정축월, 기묘일주 둘 다 남자분이신데 제가 사주를 여러분에게 설명드릴 때 비슷한 사주가 서로 다른 결과를 나타냈을 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에 대해서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자, 제가 밑에 지금 설명을 어느 정도 써놨는데 이분 서울대 출신 엘리트 잘 나가는 금융회사 다니다가 금융투자회사를 비겁들과 함께 동업을 했는데 이 동업자의 공금 횡령으로 망했는데 거의 동업자가 뭐 한 70억인가를 들고 중국으로 뭐 날랐대나? 그래가지고 7, 80억의 빚을 자기가 떠안게 되면서 한순간에 잘 나가는 금융 전문가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원래 사람이 신용불량 걸리잖아요. 그것도 인묘물상이에요. 신용불량 걸리더라. 근데 신용카드가 잘 안 나와요. 뭐 이런 거. 신용점수가 낮아요. 그래서 인묘를 무난히 넘어가는 제일 좋은 방법이 신용불량이 좀 걸리든가, 이렇게 휴대폰을 좀 끄고 살든가. 이게 도 닦으시는 분한테 인묘운처럼 좋은 게 또 없어. 도 닦으시는 분한테 뭔가에 매진하여 빠져들어서 나를 드러내지 않으면서 조용히 나의 내공을 키우는 활동 같은 거. 그 스님이 이렇게 많은 관광객이 오는 절에 스님이 관광객을 안내하고 이렇게 강연을 하시는 일을 하시다가 나 한 달 동안 산방에 들어가서 나 한 달 동안 정진을 하겠다. 뭐 이런 것도 인묘운에 하면 참 좋은 운이죠. 인묘하면은 꼭 어떤 느낌이 나냐면은 좀 재밌는 비유를 하자면 그 터미네이터라는 영화에 보면 아주 유명한 장면이 나오는데 I'll be back 하면서 터미네이터 로봇가 그 용광로 속으로 쓱 이렇게 들어가는 I'll be back 다시 돌아오겠다 같은 장면. 나중에 다시 돌아오죠. 이게 꼭 충전하는 느낌 같은 거예요. 인묘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내가 망했어요가 아니라 나를 재충전하고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마치 뭐라고 표현할까? 과자를 딸기잼에 찍어 먹다. 과자를 딸기잼에 푹 담근 다음에 다시 탁 뽑아내면 과자에 달콤한 딸기잼이 잔뜩 스며들었다. 같은 거죠. 그러니까 천간 기운이
지지 속으로 푹 빠져들었다가 다시 튀어 올라오게 되면은 그 푹 빠진 에너지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그거를 보강해 가지고 나오게 되는 형태죠. 예를 들어서 무술이라고 하는 간지를 봐요. 일명 자기인묘일주라고 해서 무술일주, 기축일주, 임진일주 이런 일주들이 한 5개 정도 있어요. 자기인묘형 일주, 뭐 정축일주 이런 일주들. 무술일주를 한번 보죠. 무술일주. 무토가 자기 묘지 위에 올라가 있는 형태인데 무토가 종종 술토 속에 쏙 들어갔다가 사회적 활동을 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다가 다시 쭉 올라와. 그러면 뭐가 강화되냐면 술토가 무슨 에너지의 창고냐면은 술토는 화에너지의 창고예요. 화에너지. 그러면 무토일주한테 화에너지는 인성이죠. 그러면 무토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술토 속으로 쑥 들어가면은 그게 딸기잼에 크래커를 푹 담갔다 빼. 토를 비스켓을 딸기잼 속에 푹 담궈. 그 딸기잼이 뭐야? 인성이야. 그럼 공부 속에 푹 담궜다 다시 빼면 공부 학문 자격을 충실히 갖추고 생각과 지혜를 갖추어서 다시 일어나다 같은 형태가 되죠. 인묘라는 에너지는 어떤 측면에서는 제가 또 뭐에도 많이 비교하자면 자라못, 거북이, 달팽이. 아니 달팽이는 좀 그렇다. 저기 거북이는 위협적 상황이 생기면 팔다리 머리를 쏙 이렇게 집안으로 영구 없다 하듯이 이렇게 쏙 들어가 버리죠. 나 없다, 나 없다. 뭐 두더지 스타크래프트의 럴커 땅속으로 싹 숨어버리죠. 이제 나 없다 하고 들어가고 또 필요할 때는 또 쓱 나오더라, 끄집어내더라. 저장시켰다가 다시 끄집어낼 수 있고 저장시켰다가 다시 끄집어낼 수 있다. 대형 옷가게에 창고가 있으면 대형 옷가게에 큰 창고가 있으면은 철진한 옷들을 그 창고에 보관해 놨다가 다시 제철이 오게 되면은 그 옷을 꺼내서 또 팔 수 있다. 근데 만약에 창고가 없으면 철진한 옷을 다 버려야 한다. 과일을 크게 파는 곳에서 과일을 저장할 수 있는 창고를 가지고 있으면 그 해에 팔지 못한 과일이 썩지 않도록 뭐 냉동실에 보관을 하든 뭘 하든 이렇게 저장을 해놓고 다시 제철을 만나면 그게 꼭 냉동 감자 같은 거죠. 저장 감자, 뭐 저장 사과, 뭐 이런 거 같은 거. 그런 식으로 다시 끄집어낼 수 있다. 그래서 사주에 특정 성분의 인묘지가 있으면은 그거를 저장했다가 나중에 다시 꺼내서 온전하게 또 쓸 수 있다 같은 거. 마치 전투를 하다가 질 것 같으면 야 일단 우리 후퇴를 해서 후위를 도모합시다. 그래서 전장에서 좀 사라집시다. 그래서 우리 열심히 전쟁 연습을 더 해가지고 충분히 준비가 되면 다시 나타납시다. 그게 더 현명하죠. 2차 대전 때 일본군들은 그런 게 없어가지고 패배하느니 옥새 돌격하겠다 해가지고 미군의 기관총진지 앞으로 맨몸으로 달려가다가 다 죽었어. 후일이 도모가 안 돼. 전투에 지면 병력이 전멸을 해 그냥. 보통은 적당히 싸우다가 안 될 것 같으면 뒤로 후퇴를 해가지고 좀 숨어 있다가 그 병력을 보강한 다음에 다시 전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돼. 그러니까 또 병력이 싹 죽어버리니까 전투 노하우가 전수가 안 돼. 전수 뒤에 부대한테 노하우가 야 미군들은 어떻게 싸우냐? 아 몰라. 다 죽어가지고 어떻게 싸웠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 뭐 이런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주의 인묘지는 특정 성분의 인묘지는 해당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다시 꺼낼 수 있는 저장 창고가 있다. 택시 회사로 치자면 택시들이 안전하게 쉴 수 있는 정비고를 갖춘 택시 회사다. 같은 느낌이에요. 사과 농장으로 치자면은 잉여 사과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고를 갖춘 곳이다. 수력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을 하는데 잉여 전기, 한밤중에는 전기를 별로 안 쓰니까 한밤중에 생산되는 전기를 어떤 그 변전시설 같은 곳에서 저장을 해놓을 수 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수소 산업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 수소 산업의 개발 목적이 뭐냐면은 잉여 전기로 수소를 만들었다가 전기가 많이 필요할 때 다시 전기로 바꿉시다. 뭐 이런 것도 되는 거거든요. 자, 일종의 저장 능력이라고 봐야지 인묘되면 죽나요? 인묘되면 나쁜가요? 인묘되면 큰일 나나요?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는 요거는 과장된 해석이고 명리계에 전혀 쓸데없는 이 공포심을 불러올 수 있어.
비슷한 인묘지 사주에서 가장 나쁜 사례들만 모아가지고 이래서 남편이 죽었다. 여자가 관성고를 가지고 있으면 남자를 잡아먹는다. 남자가 재성 창고를 가지고 있으면 여자를 잡아먹는다. 뭐 식상 창고를 가지고 있으면 자식을 잡아먹는다라는 식으로